예, 이번 시간은 그 가치 분석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가치 공학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치 분석, 그 다음에 가치 공학, 뭐 이런 것들은 뭐냐? 일단은 이게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뭐 그냥 거의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불필요한 원가를 밝혀내어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죠. 그럼 그 제품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용들 중에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하게 들어가는 어떤 비용도 있겠지만 꼭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뭐, 원래 이렇게 했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이제 그 비용을 갖다가 들여서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분석해보면 분명히 이제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요소들을 제거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원가가 줄어들고, 즉, 비용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 제품의 가치는 커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기 뭐 사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뭐 마일즈의 성면이라는 어떤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일즈의 성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뭐 잠깐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마일즈라는 사람이 뭐 그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뭐 과장 시절에 뭐 이게 불이 날까봐 뭐 이게 성면을 여러분 성면 아시죠? 예, 예. 그래서 유리솜, 예, 지금은 이제 그게 이제 사용이 금지됐죠. 예, 폐암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이 성면이 이제 그 불이 이제 붙지 않으니까 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면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성면이 좀 모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품업자에게 성면 좀 빨리 좀 보내주세요 하니까 납품업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예. 왜 성면이 필요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어? 그래? 왜 성면이 필요하지? 그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면을 사용했었는데 납품업자로부터 왜 새필 성면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니까 그때부터 그렇다면 뭔가 성면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뭔가 없을까 찾아보게 되고 좀 더 나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원가를 절감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납품업자가 왜 필요한가라고 물어본 것에서 이제 그 마일즈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솔직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 왜라고 잘 안 물어보죠. 그냥 그 말을 하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을 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뭐라 뭐라 지시를 하면 그냥 알았습니다라고 하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감독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하면 뭐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감독님 하고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히딩크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놀라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뭐 가치 분석의 사례로서 우리가 마일즈의 성면 사례를 같이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성면 그 사례의 어떤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요, 성면, 예, 성면을 입수하기 어려웠는데 대체품을 값싸게 입수가 가능했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용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재료나 방법 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그러면서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갖다 우리가 좀 찾아보자. 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가치공학 혹은 가치 분석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여기서도 뭐 간단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화된 가치를 발굴하고 동시에 원가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조직적인 노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이거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그 가치 분석 혹은 가치 공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마일즈라는 사람이 납품업자에게 뭐 성면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납품업자가 왜 성면이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라는 어떤 그 질문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어, 품목의 재설계 혹은 결합을 통한 단순화 표준화 가능성은 없을까? 뭐 제거 가능성은 더 간편한 건 없을까? 여러 가지 비용들은 과연 타당할까? 더 저렴한 공급처는 없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가치, 밸류,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코스트, 비용이죠. 그 분의 펑션.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코스트 분의 비용 분의 펑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비용, 즉 코스트를 갖다가 낮추면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습니까? 값은 커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갖다가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요, 가치를 갖다 좀 높여보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치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치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기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품의 기능. 자, 이 제품의 기능은 여기 이제 책에서는 이제 책에서 어디 나오냐면 예, 책에서 어쨌든 나옵니다. 예, 여기 나오네요. 82페이지. 예, 페이지 82페이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 기능과 보조 기능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진 찍는 게 기본이죠. 기본. 근데 이제 보조적으로 보게 되면요, 뭐, 프레시, 망원 렌즈 같은 것들이 뭐 좀 좋다면 괜찮겠죠. 하지만 이런 것이 없어도 사진은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능은 사진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 기능과 미적 기능입니다. 여러분들 그 못이나 시멘트 같은 경우는 미적 기능 필요 없잖아요. 사용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예, 하지만 그림, 보석, 향수 등은 미적 기능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냉장고는 좀 미적 기능도 있어야 되지만 사용 기능도 있어야 되겠죠.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용 기능과 미적 기능을 모두 필요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사용 기능만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지도 않고요. 미적 기능만 가지고도 물건을 선택하는 건 아니죠.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용 가치와 기준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혁대는 바지를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실용적인 것만 추구한다면 바지를 흘러내리지 않게끔 한다고? 그럼 뭐하러 비싼 혁대를 사? 그냥 새끼줄로 묶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노끈으로 묶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우리가 노끈으로 바지를 묶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기준 가치가 우리가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자들은요, 실용 가치도 추구를 해야 되겠지만 기준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기준 가치도 추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림을 보시면 뭐 넥타이 같은 경우는요, 뭐 감성적인 가치가 90%고요. 그 다음에 뭐 망치 같은 경우는 기능이 80%, 뭐 감성적인 건 15%. 뭐 망치도 약간 좀 미적인 감각이 조금 있어야 뭐 된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뭐 대부분은 이제 기능 가치겠지만요. 예. 자, 뭐 일상품의 어떤 가치 평가를 뭐 우리가 잠깐 한번 봤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린 거지만요. 우리가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비용 분의 기능입니다. 예. 그래서 C분의 F인데 그러면 이 가치를 향상시키려면 요 V, value 요걸 갖다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비용을 갖다가 낮추든지 해야 되겠죠. 비용이 낮추면 기능은 그대로 있어도 가치는 올라갑니다. 만약에 비용을 갖다가 낮출 수 없다면, 즉 그냥 그대로 된다면, 어쨌든 비용은 그대로지만
나름대로 기능을 높이면 그래도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바로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기능도 또 그에 따라서 더 올라가게 된다면, 둘 다 올라가게 된다면 뭐 가치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아까 뭐 처음에 이제 가치공학이나 가치 분석은 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가치공학이나 뭐 가치 분석이나 뭐 낭비적인 요소를 좀 찾아내서 원가를 갖다가 좀 줄여가지고 전체적인 제품의 가치를 좀 올려보자.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같은 그러한 기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읽어보시면 그래도 미세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어떤 그 제품을 갖다가 좀 설계를 갖다 좀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요 가치가 개선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빨래집게를 한번 볼게요. 이 빨래집게를 보시게 되면요 이게 보게 되면 이게 세 개가 합쳐진 겁니다. 요쪽과 하나, 그다음 요쪽과 하나, 근데 여기 가게 되면 여기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부품으로 이렇게 빨래집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작업 시간도 소요되고 가공비도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 하나로 딱 연결시켜 놓으니까, 예, 뭐 미적 감각도 생기고 생산 원가도 더 낮추고 뭐 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어떤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어떤 제품을 성공으로 이끈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상 간척지의 유조소 물막이 공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건데요.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요건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그 살아 계셨을 때 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입니다. 뭐 잠깐 한번 볼게요. 거꾸로 생각하라. 그래서 이거 잠깐 보시면 이게 서상 간척지 예, 할 때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간척을 하는데 이게 양 옆에서 이제 계속해서 그 흙하고 돌을 갖다가 쏟아 붓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질수록 물살이 굉장히 여기 예, 굉장히 물살이 세겠죠. 예, 그래서 계속 쏟아부어도 뭐 계속해서 바위가 물살에 흘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울산 조선소에 가가지고 예, 유조선을 끌어온 거죠. 유조선을 끌어와가지고 예, 이제 우리가 그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가라앉힌 겁니다. 그래서 가라앉힌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연결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봤던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이 어떤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시공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시공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순차 설계를 통해 가지고요. 순차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죠. 제품을 기획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최종 설계를 마치면 생산을 준비하고 생산해서 판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어떤 그 순서대로 이렇게 물건을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런데 이 동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갖다가 동시에 한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제품의 기획과 설계와 그다음 생산 준비와 실제 생산하는 거를 동시에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한 자리에 모이는 거죠. 마케팅 부서도 모으고, 기술 개발 부서도 모이고, 생산 부서도 모이고, 여러 가지 관련 부서도 모이고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한 자리에서 동시에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하고 뭐 한다라는 거 어떻게 만들어낼지를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순차적인 설계라고 한다면요, 이게 쭉 순차적으로 설계했다가 생산을 했는데 고객들이 어떤 어떤 플레임이 들어오고 뭐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한다면
다시 또 처음부터 가서 돌아서 다시 또 처음부터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좀 막기 위해서 이제 동시 설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도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냈을 때, 여기 보시면, 자동차의 개념에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 150여 명의 기술, 마케팅, 구매 및 재무 요원들로 구성된 핵심 집단, 이런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이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자동차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자동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온이라고 하는 자동차입니다. 이런 어떤 동시설계의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요. 이 동시에 만들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설계 검사 및 원형 개발 과정에서 설계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서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이점이면서 동시 설계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점을 본다면은 제품 개발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동시에 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시행착오로 인한 재작업률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고객들은 이런 걸 요구하던데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고객의 어떤 요구들을 갖다가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동시에 수행되기 때문에 일정 계획들이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부서만 알아서 딱 하면 됐는데 이거 뭐 한 번 만들려니까 이 부서 저 부서 요 부서 뭐 다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시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기능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품질 기능 설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객의 요구를 기술적인 용어로 바꾸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갖다 뭐 예를 들어놨는데, 우리가 이제 고객으로서 자동차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뭐 자동차가 좀 소음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브레이크를 밟을 때 약간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럼 이제 물어봅니다. 소음이 심하다고요? 도대체 몇 데시벨인데요? 어느 정도 어디까지가 뭐 소음이 심하다 아니면 몇 데시벨 이상이니까는 어느 정도까지 낮춰달라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그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좀 밀리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거지. 과연 그 어떤 그 마찰력이 뭐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마찰력이 뭐 예를 들어서 100이니까 뭐 한 150 정도로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고객들은 요구할 수도 없죠, 솔직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요구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맛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그뭐 도대체 무슨 맛을 원하느냐? 그냥 뭐 맛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소비자들의 요구를 실제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알 수 있게끔 기술적인 용어로 바꾸는 게 바로 이제 품질 기능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품질 기능 전개. 여기서 보시면은 뭐 고객의 요구를 제품의 기술 특성으로 변환시킴으로써 고객의 요구가 최종 제품에 반영되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용어로 변환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례인데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고객의 긍정적인 요구, 품질을 파악합니다. 그러면 요 고객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뭐 직접 그 공장에서 설계를 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단계로 보내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품질의 집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품질의 집은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런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조작이 용이했으면 좋겠어요. 조작이 용이하다? 뭐 어떤 경우냐? 뭐 예를 들어 후하기가 간편하거나 조작 중 피곤하지 않거나 조작범위 간단했으면 좋겠어요. 고객들은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고객의 언어를 기술적인 언어로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조작이